2024년 9월 11일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먼저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과 S&P가 하락을 하는 모습,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보시다시피 재무가 이제 은행, 보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는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애플 나름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 반도체 관련주로 보게 되면 오라클이 11%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5%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및 완성차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테슬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GM과 포드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 상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한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이것도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건 JP모건밖에 없어요. JP모건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 그 안에서 은행, 보험 이쪽이 좀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을 했죠. 사실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걸 확인한 후에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음봉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이 1조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9천억 매수, 기관이 364억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법인이 한 1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394억 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추석 전 출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D 플러스 2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뭐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지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지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도이치뱅크의 긍정적인 리포트 및 중국 판매 호조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 29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자율주행차가 상승을 했죠. 뭐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타이틀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반도체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까 뭐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황을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95에서 97달러까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가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됐든 엔비디아가 95달러까지는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국내 반도체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지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반도체 주가 2년간의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에 부진한 매크로 지표와 AI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는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SMC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좋은 얘기 내면 뭐합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의미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AI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AI 인프라 구축은 결국은 전력 설비 전선 요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한국전력이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GE그리드 솔루션과 HVDC 사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든가 H 현대 일렉트릭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G그리드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GE 관련주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산일전기가 일단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앞서서 얘기했던 LX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그냥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 조정을 받은 거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찾는다라고 한다면 산일전기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하향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더 받을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7일 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62,000원에서 63,000원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62,000원에서 63,000원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6만원 무조건 깨지는 거겠죠. 그래서 62,000원에서 63,000원 반등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든 코스피겠죠. 반도체 주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에서 3%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SK 이터닉스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리튬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고점 대비 90% 하락하는 과정에서 LFP 배터리 역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LFP를 주로 탑재했던 ESS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과 ESS 사업자 모두에게 돈이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있었죠. 거기에서 해리스가 좀 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ESS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게 제약바이오 주였죠. 생물보안법의 찬성이 이어지고 있게 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와서 그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에스티팜, 바이오다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 퀀타믹스 매트릭스가 이슈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이 중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뭐 대표주는 에스티팜이겠죠. 그런데 퀀타 매트릭스도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10월 중에 한국에 출시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K 서브컬처 게임이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었던 페이지 1, 글로벌에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페이지 2, 서브컬처의 본고장이자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도 게임이 흥행한다 페이지 3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건 게임 용어예요. 게임 용어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국내 매출,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증권은행 보험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뭐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펙 관련주 원유 수요 전망치 하락 추정 등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WTI가 4%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유리기판 쪽에 오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피옵틱스가 글로벌 톱티어 유리기판 소재 업체인 독일 쇼트와 TGV 유리건극 관통 전극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쇼트는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 글래스와 함께 세계 3대의 유리기판 소재로 불리고 있고요. 이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 생산 라인에 기판 소재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 옵틱스가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이 진행이 되었죠. 거기에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SK 이터넉스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CS 윈드, 하나솔루션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트럼프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관련주였던 게 마리화나였는데 단기 급등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확인해 보게 되면 앞서 제가 GM이랑 포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F가 포드거든요. 포드 모터스 3%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가 5% 하락을 했는데,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한 거고, 뭐 국내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BMW가 콘티넨탈에서 공급받는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서 올해 영업이익 마진 전망을 기존 8에서 10에서 6에서 7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오늘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이슈, 그 다음에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내용까지 다 언급을 해드려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종목 AS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였던 TCC 스틸이라든가 포스코 DX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헥토 파이낸셜도 역시 금융주였기 때문에 5%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관련주이자 애플 아이폰 관련주였던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TCC 스틸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소폭 지지가 나오고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비중 축소를 원래 여기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뭐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38,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더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오션 플랜트 한번 볼게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해리스가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5,0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부터 실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슈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해리스 판정이 우세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아마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DX 똑같아요. 지지선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이 지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9%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박스권 상단까지만 일단은 들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덕선네오룩스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 그래도 이제 지지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3만원 전후였는데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서 뭐 순절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29,000원 이제는 반등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500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덕선네오룩스 28,000원 이하부터 죄송합니다. 29,000원 이하부터 이제 슬금슬금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9,000원 이하로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7,8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만약에 29,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27,850원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양봉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하라는 사인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C가 오늘 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주봉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전 고점 저항이 여기였어요. 4,300원인데 4,300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4,300원 잡으란 얘기겠죠. 4,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헥토파이낸셜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은행, 보험 이쪽이 하락을 했죠.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16,5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500원 지지 나오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근법이 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혜주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해외 쪽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16,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였던 게 ITM 반도체, 글로벌 텍스프리, 파두, 대명에너지, 피록틱스, 이건홀딩스, 제일일렉트릭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 이슈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8월 20일 날 얘기해서 8월 29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건 29,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뭐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타이밍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오늘 넣어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2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소수 계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TM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2차전지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이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볼게요. 지난달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달에 뭐 물론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점이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해요. 안전하게. 그래서 3,540원 있죠. 3,540원. 3,540원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살짝 조정받은 다음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4,250원은 목표가로 정하겠습니다. 4,250원 목표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그냥 타이트하게 3,350원, 죄송합니다. 3,450원이네요. 3,450원은 손절가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제가 종목을 매일 찾는데 그 안에서 지지랑 저항을 확인해 보고, 지지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저항을 지금 단기 저항이에요. 단기 저항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도도 확인해 보게 되면 소수 계좌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점이 여기 있었고요. 이 저점을 오늘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15,350원 돌파해야지 추세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35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4%. 목표가는 어디 볼까요? 라고 보시면 2만원, 그냥 2만원 보세요. 보수적으로 2만원 보시면 됩니다. 2만원 보수적으로.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뭐 대명에너지도 2차전지 관련주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시도를 좀 보였는데, 이거는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보다는 다음이 매수 타이밍이 좀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4,400원 돌파 시 매수입니다. 이때 돌파를 해야 매수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이에요. 13,500원. 이거 손절가. 정리됐죠? 손절가는 여기를 보고 있고, 뭐 내일을 조정받고 횡보받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14,500원 돌파하지 않으면 뭐 본격적인 흐름이 안 나타나고 횡보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500원 돌파 시 매수 13,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이슈가 나왔던 종목이었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근데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딛고 올라가야 돼요.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봉이 오늘의 고점이 얼마죠? 오늘의 고점이 한 21,1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10분봉이요. 24,450원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 자, 거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캔들이 하나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매수요. 10분봉이 돌파하고 재돌파 시 10분봉의 고점을 재돌파 시 매수 타이밍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었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조정을 또 받고 이렇게 한번 더 튀어야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요거 몇 번 확인하세요. 10분봉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10분봉의 고점을 20분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홀딩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도지가 이렇게 형성되었죠. 그러면 원래 도지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31,650원 돌파 시 매수예요. 이거는 폭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9% 정도 나는데 3165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 손 4%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 3,600원 수준. 한 20%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도 똑같죠. 전 고점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하고 뭐 전력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물론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주가가 그만큼 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 산일이라든가 제일 재룡전기도 한번 볼까요? 그냥 재룡전기도 거의 뭐 절반 떨어졌는데 산일도 이제 떨어졌다가 바닥을 확실히 잡아주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7,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도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4만원에서 41,000원대까지 변동폭이 좀 있을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흑전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흑재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대규모 흑전하면서 뭐 최근 5년 내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는 3, 4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혹은 실적이 없어도 이렇게 나와요. 체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분간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95에서 97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도 32,000원에서 33,000원 부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추석 지나고 FOMC 이슈 되고 그러면 그때나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제가 그 매수 타이밍 잡는 걸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